찾은 두 번째 인연, 망설임과 감사 사이에서. 여러분 혼자 계신 저녁 식탁이 얼마나 허전한지 아시나요? 텅 빈 집에서 홀로 듣는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말할 상대조차 없어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새운 밤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이정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은 있다고 희망을 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남편 윤재호 씨와는 1982년 가을에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28살로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고 있었고 재호 씨는 30살로 중학교 수학교사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눈빛, 차분하고 신중한 말투. 무엇보다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죠.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재호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딸 둘을 낳았는데 큰딸 수진이는 지금 35살로 초등학교 교사, 작은딸 수민이는 32살로 간호사예요. 두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잘 꾸리고 있습니다. 37년의 결혼 생활이 항상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재호 씨가 교무부장, 교감으로 승진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저도 은행 업무로 바쁜 시절이 있었죠. 특히 재호 씨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8년간 간병하면서 재호 씨와 자주 의견이 부딪혔죠. 하지만 그래도 재호 씨는 제 인생의 반려자였어요. 함께 웃고 울며 37년을 보냈으니까요. 2020년 10월 재호 씨가 갑자기 등이 아프다고 했어요.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라 파스나 붙이고 넘어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정수가 내가 큰일 났나 봐.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온 재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8개월을 투병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욕을 잃어서 점점 말라갔죠. 70kg였던 몸무게가 48kg까지 줄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재호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오전 6시 32분. 재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정수가 고생 많았어. 사랑해. 딸들. 잘 부탁해. 그렇게 재호 씨가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혼자 돌아온 첫날 정말 막막했어요. 37년간 함께 살던 집이 이렇게 넓고 텅 비어 보일 줄 몰랐거든요. 재호 씨가 늘 앉아있던 소파, 일다만 신문, 현관에 놓인 구두. 모든 게 재호 씨를 떠올리게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37년간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어요.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으면 눈물만 나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딸들이 엄마 우리랑 함께 살자고 했지만 며느리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들었죠. 밤이 가장 무서웠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거든요. 2021년 12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구청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우울증도 심해져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상담사가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마침 구립문화센터에서 접수 담당 보조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돈보다는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면접에 합격해서 2022년 1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성북구 문화센터 1층 안내 데스크가 제 자리였어요. 수강 신청 접수, 전화 응대, 시설 이용 안내 등이 주 업무였죠.
처음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도움을 드리는 게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시간대에 청소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남자분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가끔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높은 곳에 있는 서류를 꺼내려다가 의자가 흔들렸어요. 조심하세요. 그분이 재빨리 달려와서 의자를 잡아주셨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한동철이라고 해요. 여기서 시설 관리를 맡고 있어요. 동철 씨는 64세로 저보다 2살 많았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아내를 폐암으로 잃고 3년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일 이후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동철 씨는 제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마다 도와주셨고 점심시간에 가끔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처지였어요. 둘 다 3년 전에 배우자를 암으로 잃었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었죠. 혼자 저녁 먹는 게 제일 허전해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동철 씨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대부분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때워요. 3월 어느 날 동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 선생님 괜찮으시면 퇴근 후에 같이 저녁이라도 드실래요? 혼자 먹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가슴이 두근했어요. 재호 씨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남자분과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문화센터 근처 작은 백반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시켰는데 정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으니 밥맛이 다르네요. 동철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식사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동철 씨를 기다리는 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4월 중순 동철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는데 올림픽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실래요? 올림픽 공원. 재호 씨와 젊을 때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망설여졌지만 동철 씨의 기대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전 올림픽 공원에서 만났어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는데 동철 씨는 제 걸음에 맞춰주셨고 벤치에서 쉬자고도 하셨어요. 몽촌토성에 올라 한강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게 4년 전이었어요. 동철 씨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동철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하세요. 안전을 위한 배려였겠지만 손이 닿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62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호 씨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다른 분과 공원에 갔어. 그런데 마음이 편했어. 오랜만에 웃기도 했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동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푹 주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5월부터 동철 씨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미술 전시도 보러 갔어요. 하지만 행복한 만큼 죄책감도 커졌어요. 어느 날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딸의 날카로운 관찰에 당황했어요. 동철 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넘어갔어요. 6월 초 동철 씨가 일주일 휴가를 갔어요. 아들네 집에서 손주들을 봐준다고 했죠. 동철 씨가 없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문화센터 일도 재미없었고 혼자 먹는 저녁은 다시 쓸쓸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동철 씨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요. 동철 씨가 돌아온 날 휴게실에서 만났는데 동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니 동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숙 씨, 우리 이제 솔직해져도 될까요? 7월 15일 동철 씨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동철 씨가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하루가 기다려지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동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저도 동철 씨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미안해하지 마세요. 먼저 떠난 분들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재호 씨 영정 앞에 섰어요. 여보, 나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됐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웃음도 나고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해해 줄 거지? 영정 속 재호 씨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동철 씨에게 전화했어요. 동철 씨, 우리 함께 해요.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8월 추석을 앞두고 딸들에게 동철 씨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딸들도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걱정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동철 씨를 소개했어요. 동철 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신 아버님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동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딸들도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9월부터 동철 씨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62세, 64세의 만남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새로웠어요.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라는 인사로 마무리했어요. 문화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북한산 둘레길도 걷고 인사동에서 차도 마셨어요. 때로는 동철 씨가 운전해서 강화도나 가평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10월 어느 날 동철 씨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작은 브로치였는데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비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서. 브로치를 달아주는 동철 씨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64세 어른이 이렇게 설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11월 재호 씨 기일이 다가왔어요. 동철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기일이 가까워지자 또다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철 씨가 함께 가자고 하셨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기일 당일 동철 씨와 함께 추모공원에 갔어요. 동철 씨는 정중하게 재호 씨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씨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동철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12월 새해를 앞두고 동철 씨가 진지한 제안을 하셨어요. 정숙 씨,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될 거라는 동철 씨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 나이에 형식적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거죠. 2023년 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동철 씨 집이 조금 더 넓어서 제가 이사를 갔어요. 함께 사는 첫날 밤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건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처음 한 달은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마다 동철 씨가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3월에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62세, 64세가 손잡고 여행하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4월 작은 딸 수민이네 첫째가 태어났어요. 손자 지훈이었는데 병원에 동철 씨와 함께 갔더니 수민이가 반겨주더라고요. 5월 어버이날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딸들과 동철 씨 자녀들이 모두 모인 거예요. 동철 씨 딸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딸들도 동철 씨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6월에는 동철 씨가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거였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7월에는 제가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동철 씨가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서로 아프고 돌보면서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8월에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9월 첫 번째 소망을 이뤘어요. 유럽 여행. 스위스 마터후른을 보았을 때 동철 씨가 말했어요. 정숙 씨,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약속드릴게요.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눈 덮인 산 앞에서 한 약속이었어요. 10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철 씨가 옆에 있고 함께 아침을 먹고 문화센터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는 일상. 정숙 씨,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동철 씨가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줄까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일 때는 TV에 대고 혼잣말했는데 이제는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12월 크리스마스에는 동철 씨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집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 케이크까지 준비하셨더라고요. 2024년 새해에는 해돋이를 보러 정동진에 갔어요. 새벽 추위 속에서 손을 잡고 일출을 기다렸어요. 정숙 씨, 새해 소원이 뭐예요? 동철 씨와 건강하게 오래 함께 사는 거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꼭 안았어요. 이제 2024년 9월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2년 반이 흘렀네요. 매일이 선물 같은 날들이에요. 물론 가끔은 재호 씨가 그립고 동철 씨도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어제 동철 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숙 씨, 우리가 만난 건 하늘에서 재호 씨와 제 아내가 맺어준 인연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떠난 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밤마다 빈자리를 보며 우시는 분들,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운 분들, 말할 상대가 없어서 적적한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꼭 연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용기를 내세요. 집 밖으로 나가세요.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도서관이든 사람들을 만나세요. 저도 문화센터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동철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먼저 떠난 배우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먼저 간 분들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낼 것인가,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바로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사랑이에요.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위로이고 동행이에요. 서로의 주름을 어루만져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함께 병원에 가주는 사랑. 그런 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저와 동철 씨처럼 60대에도 새로운 사랑은 찾아와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외로움에 지치신 분들,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 죄책감에 망설이시는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려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희망은 있어요. 행복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60대에도 피어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행복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